일본세 A1셀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학년 B1셀에는 수 C1셀에는 비용. 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말합니다. 그 다음 참여율, 체험학습 참여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학년 채우기 핸들러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참가자 수는 1학년 55명, 2학년 63명, 3학년 60명, 4학년 70명, 5학년 80명, 6학년 75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험학습비를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비라고 합니다. 체험학습비. 자, 1학년은 35,000원, 2학년은 35,000원, 3학년은 36,000원, 4학년은 36,000원, 5학년과 6학년은 조금 5학년과 6학년은 조금 비싸서 52,000원. 네. 참여율을 말하는데요. 자, 이 체험학습은 전체 100명 모집입니다. 그런데 참여율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험학습 인원 하고 여기다가 100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완성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보면 테두리 클릭해서 넣습니다. 네. 다음 여기가 셀이 좀 작으니까 셀을 조금 늘리고 조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 크기가 이게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네, 셀 서식에서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텍스트 조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텍스트 줄 바꿈 하지 않고 셀에 맞춤 해보겠습니다. 셀에 맞춤. 그리고 확인. 그럼 글씨가 셀에 맞춰서 작아졌죠? 자, 그러면 체험학습 참여율은 전체 체험학습 인원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는데 클릭하고 이퀄을 하면 수식 입력줄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수를 무엇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체험학습 인원, 계획 인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것은 슬래시 하고 합니다. 슬래시 1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G1셀을 가서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0.55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아래에도 다 채워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러. 이렇게 나오면 당황이 되죠.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셀의 크기보다 값이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D2, D2 셀을 한번 클릭해서 값을 봤더니 수식 줄에 입력된 것을 보니까 B3은 맞는데 나누기 G2가 됐네요. G2가 되면 되나요? 안 되죠. 요것으로 돼야 되죠. 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값을 고정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변화시키면 안 되죠. 요것을 보면은 B3이 되니까 나누는 것도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됐죠. 그러면 3학년 거를 볼까요? 그걸 보면 3학년에 B4가 되니까 나누는 것은 또 어떻게 됐나요? G3이 됐어요. 이렇게 앞에 나누는 값, 나눠지는 값과 나누는 값이 이것이 변하면 이것도 따라서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상대 참조 또는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변하면 안 되죠. 이걸 보세요. B7 나누기는 맞아요. 그러나 G6 맞지 않죠. 이것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값의 위치는 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G1이라고 하지 않고 100을 넣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러를 써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100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 값이 항상 10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체험학습 인원이 200명이 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는 100명인데 200명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서 일일이 고쳐줘야 되죠. 이것은 엑셀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엑셀을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00이 아니고 수식 입력 줄에서 100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G1을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키보드 맨 위에 줄에 보면 ESC 키가 있고 F1에서부터 F12까지 있죠. 그래서 F4를 한 번만 탁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G1 앞에 달러 기호가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엔터 치고 G2에서부터 채우기 핸들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했더니 이렇게 돼요. 문제가 없죠. 여기도 나누는 수는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참조. 아까처럼 변하는 것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은 F4번을 한번 클릭합니다. F4번을 한번 클릭하면 생기고 F4번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절대 참조를 행이나 열에서 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 구했는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이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값들이 소수로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100분율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분율로 하려면 보통 우리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치면 27.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일이 이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100을 곱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모두 퍼센트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쭉 가다 보면 퍼센트 기호가 나옵니다. 퍼센트를 한번 클릭. 그랬더니 28%, 38%까지 이렇게 퍼센트 기호까지 들어갔죠. 아주 편리하죠. 자, 되셨습니다. 이 표가 완성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율 또는 참가자 수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차트라는 것은 그래프니까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 엑셀 시트에다가 새로운 것을 삽입하는 거니까 메뉴에 가보면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메뉴를 가봤더니 피벗 테이블, 추천 피벗 테이블, 표 이런 거 있죠. 우리는 표는 해봤죠. 피벗 테이블 이런 것은 기초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가 많이 나오죠. 엑셀에서는 차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 추천 차트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천 차트에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오늘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딱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범례를 보면 말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네요.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은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 그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점이 8개 찍혔을 때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 여기 파란색으로 되는 참가자 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그죠? 참여율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예, 잘 찾으셨어요. 그걸 조금 보면 차트 요소
축, 차트 제목, 그 다음에 눈금선, 범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범례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돼요. 없어졌죠. 범례 살리기. 그 다음 눈금선 없앴다가 생기게 했다가,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깥에 나서 클릭 한번 하고 차트 제목을 가서 클릭하고 뭐라고 할까요? 체험학습, 학습, 참여, 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약간 더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분 모양이 나왔네요. 차트 스타일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아까 우리가 선택했었던 거죠. 색깔도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스타일, 색, 스타일은 좀 바꿔보면은 이런 것 여기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또 한번 클릭. 그랬더니 이번에는 필터가 있네요. 자, 어떤 기능인가요? 가보면 값에 우리는 참가자 수는 나타내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를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참여 안 하니까. 우리는 참여율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열은 참여율, 범주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맞죠. 적용.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범례가 달라지고 그래프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탁 하려면 세이프 셀 포인트가 옮겨지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그래프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또 차트에 가면은 또 차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차트 말고 이번엔 뭐 할까요? 그래요. 이런 차트도 있습니다. 꺾은 선도 있고요. 그래, 꺾은 선을 한번 해볼까요? 네, 꺾은 선은 이렇게 2차원 꺾은 선이 있고 또는 여기에 3차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하는 거니까 2차원.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깔때기 모양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하기 이거 색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트 만들 수 없죠. 차트를 더블 클릭. 그랬더니 이것밖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가보면 차트 영역 서식만 있지 다른 건 없죠. 서식밖에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차트 기능을 못하니까 딜리트 키를 쳐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셀 포인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셀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 그래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추천 말고 여기 보면 꺾은 선형 있는데요. 여기는 이 꺾은 선. 여기서 이걸 하나 클릭.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까는 우리가 참가자 수로 했나요? 그러면
참여율로 했었죠. 이번에는 참가자 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고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깔때기 모양에서 고치면 되겠죠. 계열은 참가자 수, 체험학습위는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되셨나요? 적용. 뭐가 잘못되죠? 맞습니다. 학년은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적용. 그랬더니 X축은 학년, Y축은 숫자로 표시가 됐죠. 완료됐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하나 완성이 됐네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목에 참가자 수라고 딱 벌써 만들어졌네요. 참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 이게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것을 이 표를 보지 않고 이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소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거기만 가서 다른 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값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가면은 값이 있고 이름이란 데 있어요. 이름, 행 이름, 범주, 계열까지 나와 있네요. 이름, 이거 더하기 표시를 해가지고 축 제목, 차트 제목 다 입력해 봤습니다. 데이터 레벨은 클릭하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 됐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라고 나오죠. 복사. 그런 다음에 한글로 갑니다. 한글 오피스. 한글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붙이기. 그럼 이렇게 쭉 들어가요. 어떻게?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이면 그대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이런 그래프를 넣고자 할 때는 엑셀에서 작업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림이니까 그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속성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들어가겠습니다. 엑셀.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그래프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를 가서 클릭하고 셀 포인트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서 그래프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원그래프를 한번 해볼까요? 원그래프. 그래서 입체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모양에서 차트 제목은 넣을 수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까지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거는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죠? 참가자 수, 학년이 아니고 필터에 가서 참가자 수 그리고 적용 이렇게 했더니 쫙 나오죠. 그죠? 범주는
모두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값까지 들어가 있고 이해되셨죠? 이러면 네, 맞습니다. 값 들어갔고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차트 만들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글에 가져가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를 만든 것도 한글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한글로 가야겠죠. 한글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붙이기. 그러면 여기 표가 만들어졌죠. 한글에서 엑셀에서 만든 것이 고스란히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값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와 결과값만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자 수, 체험학습비 이런 건 쉽게 구하는데 체험학습 참여율 같은 것은 한글에서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구해가지고 한글에다가 갖다 붙여서 자료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엑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여기에 참여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죠. 컴퓨터가 계산하게 하는 거죠. 계산하게 할 때 무엇으로 나누는데 나눈 것이 일정한 값 200이죠. 자, 이번에는 200이 아니라 인원수가 바뀌었어요.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됐을 때 400명까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참여율이 달라지죠. 이 부분은 변화가 자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입력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보완하는 거. 그래서 셀 보호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을 여기 모두를 셀을 잠금을 현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금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과 A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가서 한번 딱 클릭하면 모두가 선택이 돼요. 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모두가 선택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셀의 빈 곳에 아무 곳에 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셀 서식 이때 모두 선택했다가 클릭을 하고 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선택한 다음에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그리고 셀 서식. 아까 우리 맞춤 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가면 테두리라는 거 다 알죠. 표를 만드는 거 채우기 했었죠. 보호. 그래서 다 잠금을 풀어줍니다. 이제 이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은 잠금이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그고 싶은 부분이 있죠.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잠그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잠그고 싶어요. 이 부분도 잠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잠그고 싶어요. 이거 잠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는 한꺼번에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에서 여기까지. 이때 Shift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체험학습 참여율 이렇게. 체험학습 인원 클릭.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가서 보고에서 잠금. 그리고 확인. 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클릭이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검토에 가서 메뉴의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클릭.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있죠. 암호를 입력하라 그러죠. 그냥 확인을 누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입력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면 보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트 보호 해제라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동으로 풀렸네요. 왜? 암호를 입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시트 보호. 어떻게?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한다. 아까 우리 이 부분을 잠궈 놨잖아요. 잠긴 셀을 선택, 허용할 것이 있네요.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은 잠긴 셀은 선택조차도 못하게 하죠. 잠기지 않은 셀만 선택할 수 있게 암호를 입력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오늘은 임시로 간단하게 잊어버릴까 봐서 1111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또 1111. 이것은 암호 수준이 매우 낮은 거죠. 중요할 때는 선생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암호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자, 마우스로 클릭. 클릭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클릭되네요. 여기는 클릭조차 되지 않죠. 여기는 어떨까요? 클릭조차 안 되고 되죠. 그래서 400을 우리는 200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바꾸려고 봤더니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트는 지금 뭐 해놨습니까? 보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트를 보호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도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풀고 해야겠죠. 그래서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를 한번 클릭하면 암호를 입력하라 그러니까 1111 하고 확인. 되셨네요. 그러면 체험학습 인원 여기는 홈으로 가서 조금 하면 색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되겠죠. 인원수의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초록색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쉽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를 그리고 표에 채우기를 해봤고,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는데 상대 참조 또는 절대 참조라는 걸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값이 바뀌면, 셀의 위치가 바뀌면 다른 셀도 같이 함께 바뀔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상대 참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참조. 절대 참조를 해야 할 경우는 F4 기능키를 클릭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표가 완성되면 차트 삽입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도 레이블 값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범례도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